안녕하세요. GTX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평촌 신도시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 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평촌에서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을 판단해보고 재건축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에 거주 중이시거나 아니면 전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은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입니다. 평촌이 서울 접근성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일기 신도시답게 대부분의 아파트가 노후되어서 생활이 불편한데도 부동산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평촌의 유명 학원가를 향한 많은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초등학교까지는 안양 구도심, 삼본, 의황, 그리고 수원, 안산 등에서 거주하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는 평촌 학원가를 찾아서 많은 수요가 집중되는 패턴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원가 외에도 평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임대료가 경기도 1위라고 할 만큼 활성화된 상권과 그리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가 질비한 첨단산업단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아직 개발 중이고 개발이 완료되면 평촌이 더욱 발전하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괜찮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평촌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평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기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준공연도가 1990년대 초중반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촌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의 현황을 보시면 평촌 아파트의 용적률은 183에서 216%까지 형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200%를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 물론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재건축 사업성은 단순 용적률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대략적인 용적률의 180% 미만은 되어야 원활한 재건축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현재 평촌의 199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들은 재건축 사업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아파트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평촌에서는 현재 목련 주공 2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수직으로 증축이 허용되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고 사업 절차나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결정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재건축에 비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장점에 비해 뚜렷한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의 내력벽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 만큼 사업 절차의 간소화나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기존 아파트의 구조를 변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기술의 발달과 내력벽 철거가 허용된다면 이 점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용 면적을 넓히기 위해 건폐율을 올리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동간거리가 짧아져서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제라는 것은 정권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자체가 완화된다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평촌 아파트들은 준공연도가 대부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한두 곳에 불과한 이유도 이런 단점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평촌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본 신도시를 분석해 드릴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재건축 사업은 똑같은 용적률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사업성은 달라집니다. 즉 평촌 아파트의 용적률은 변하지 않지만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가치가 상승하면 재건축 사업성은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이 같은 두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수와 재건축 시 소요되는 총 공사비도 동일합니다. 다만 A 아파트는 좋은 입지 덕분에 땅의 가치가 높아서 매매가는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B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땅의 가치가 낮아서 매매가는 5억 원입니다. 두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 때문에 일반 분양할 물량이 30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아파트는 일반 분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B 아파트는 매매가가 낮아서 1,500억 원의 수익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 1000세대의 조합원이 총 공사비에서 일반 분양 수익을 뺀 나머지를 추가 분담금으로 이제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 A아파트는 차액 1000억 원을 1000세대가 나누니까 각 세대당 1억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B아파트는 차액 2500억 원을 1000세대가 나누니까 각 세대당 2억 5천만 원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성은 훨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은 평촌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성이 애매하지만 향후 가치가 더 올라가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평촌의 높은 미래가치 덕분에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평촌에도 재건축 사업성을 갖춘 아파트가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평촌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역시 학원가입니다. 매년 이어지는 소형 평수 위주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오는 2022년부터 서울권 대학의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서 수험생별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학원가를 향한 실수요는 주변 교통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데 기존 수요는 유지되면서 추가 수요가 집중될 여지가 있다면 아파트 가치 상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사업성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른다는 뜻일 것입니다. 평촌이 현재의 흐름과 더불어서 향후 발전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성공 사례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평촌에 관심을 두고 계신 실소유자와 투자자분들 모두에게 오늘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